there's no such perfect way of studying English. Now working on the sales report, trying to be fully prepared for tomorrow. I am not a native. I have no experience of studying abroad. And today I'm here to talk about how I have studied English only in Kore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이렇게 찍나요? 진짜 먼 길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중간중간 당 떨어지면 영어로 자기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Oh, it's really embarrassing to speak English in front of other people's camera because I used to speak English in front of my own camera, but this is others and this video is going to be uploaded in other people's channel. So like a bit nervous right now. But anyway, hi guys, my name is Jeannie and today I'm here to talk about how I have studied English only in Korea. I think there's no such perfect way of studying English, but I hope my story to be helpful, a little bit helpful for those of you who are watching this video. So let's get started. 해외파가 아니에요? 해외파가 아닙니다. 해외파가 아니에요? 한 번도 살다 온 적이 없어요. 이 정도의 영어는 해외파 뭐 아니면 유학을 갔다 오든지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있고 심지어 근데 이거 볼 때마다 진짜 그 저희 고정관념을 팍팍 깨거든요. 조금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해주시죠. 친구들도 해주고 뭐 유학파 친구들도 너가 안 살다 왔어? 맞아. 또는 이제 정말 외국인들이 막 진짜 안 살다 왔어?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면은 조금 열심히 뿌듯하고. 공부했구나 이런 와. 생각이 좀 들죠. 이렇게 외고 나오고 명문대 졸업하시고 또 대기업 졸업하시고 근데 이게 뭐 큰 딜레이 없이 맞아요. 바로 원큐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정도 스펙을 다 가지면 우리가 이런 걸 넘친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외고에서 벌써 이럴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외고에서 영어 회화를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해외파, 유학파 이런 친구들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국내파 친구들이 이 영어 회화적인 거에서 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막 더 막 승승장구하시는 오히려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외파 애들이 득실득실한 곳에서 내가 국내파로서 그 살아남고 아까 말한 이 소위 엄친딸 얘기를 들을 정도로 탄탄대로 해냈던 그런 스피릿과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해놨던 이런 얘기도 좀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네. 모셔봤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여가지고 이 얘기까지 사실 끄집어내는 게 맞나 싶은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임팩트로 다가오는 사건이었어서 해주세요. 네, 그 어린 시절 이제 얘기를 하자면 한번 돌아가볼까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랑 되게 친한 그러니까 저희 집이랑 그 친구들 집이 이렇게 같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전체 가족들이 이제 스위스로 이민은 아니고 약간 유학 같은 걸로 아버지를 따라서 다 가버렸어? 네네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랑 저랑 둘이서 그 친구네 집에 잠깐 놀러 간 거죠. 그 당시 이제 제 친구가 스위스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같이 따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신기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막 있는 거야. 그래서 갈래 이제 했었고 어쨌든 가면 안녕 나는 한국에서 왔어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전날 밤에 제가 이제 누워가지고 자기 전에 Hi, my name is 지은관. I'm from Korea 이런 것도 이제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죠. 막 길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막 갔죠. 막 스쿨버스라는 것도 처음 타보고 그 외국인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를 바라보고 못 알아들었어 라고 도리도리를 했는데 이제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기소개를 저한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고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는 하기 싫다. 친구도 오해했고 선생님도 오해했던 거죠. 저 친구 너무 샤이해가지고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또 강요를 안 하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그냥 너가 대신 소개해 하고 이제 끝이 났어요. 다 준비했는데? 나 다 준비했는데 막 밤에 막 자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또 그때는 모르고 나한테 뭔가 아무도 안 물어보네?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했는데 지은이 왜 안 했어? 이러면서 이제 저는 나한테 그런 거였어? 나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했더니 못 알아들었다는 거야. 이렇게 된 작지만 되게 저한테 약간 큰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하긴 아직까지 기억할 정도로. 그쵸. 그때 당시 이제 같이 있었던 친구의 이제 클래스메이트들이 막 하는 얘기에 제가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놀러는 갔는데 그냥 약간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냥 이렇게 덜렁 떠다니는 느낌으로 이렇게. 또 애기다 보니까 같이 어울리고 소외감도 싶은데 느끼고, 소외감도 느끼고 그래서 그런 되게 복합적인 상황들이 정말 그 짧은 반나절 동안 다녀왔던 학교 경험이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뇌리에 박혀서 강하게. 한국에 와서 아니 그래서 영어는 이 외국어는 약간 이거 빌래요? 이거 뭐야 진짜 이러면서 좀 이제 공부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씨 나도 영어 해야겠는데? 일상생활에서 내가 쓰려면 알아들으려면 나 영어 알아야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그걸 갖고 나서부터는 좀 영어를 뭐 어떻게 했어요? 제가 뭘 열심히 막 이렇게 공부를 한 건 아니었고 방과 후 학습, 동아리 활동을 그때 당시에 막 영어 팝송 동아리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거기 가가지고 뭐 영어 팝송 좀 배우고 그리고 영어 연극 막 이런 데 참가하고 이제 연극이 조금 더 고학년으로 올라가니까 뭐 영어 말하기 대회 막 이런 것도 좀 준비하고 하면서 나름 초등학생 그 쪼무레기가 뭐라도 이제 해보겠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미드를 보기 시작했어요. 또 미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양킹님 채널 나오기 전에 이렇게 좀 봤는데 네. 미드로 공부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맞아요. 또 섀도잉도 맞아요. 하셨고 그래서 저도 되게 뻔한 소리를 할 거라고 또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정말 미드로 공부를 해서 미드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저는 미드를 공부로 사실 시작했던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 이제 어린 나이에 미드라는 데 이제 눈을 떴고 엄마한테 공부한다고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저희 집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막 공부해 이러신 분들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딸내미가 공부 안 하고 드라마 보고 있으면 당연히 좀 걱정할 수 있으니까. 하실 테니 걱정하지 마라.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나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라는 걸 좀 어필을 하면서 또 드라마를 보고 싶으니까 봐라 난 영어 공부하는 거다 자막 없이 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봐요. 처음에 자막 없이 보고 두 번째로 자막을 깔고 봐요. 그래서 이 말이 이거였구나 라고 하고 이제 공부하고 또 한 번 더 봐요. 이번엔 자막 또 없애요. 이때는 못 알아들었던 거를 자막 이씨 중간에 봤더니 없이 봐도 이제 알아듣는구나. 엄마 나는 이 세 가지를 그냥 돌리고 있어. 나 공부해. 이렇게 이제 어필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이걸 미드를 학습으로 써야지가 아니었는데 되돌아보니 되게 좋은 학습 툴이었던 거예요. 그때 지니님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그쵸. 뭐 얼마나 늘었겠어요. 그 뭐 영어 연극 영어 말하기 한다고. 맞아. 엄청난 수준이 되지 않고 해도 그 정도에서 충분히 얻어가는 게 많았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여러분. 국내파 중학교 1학년은 그냥 그 정도, 딱 그 정도. 뭔가 특출나게 그때 영어를 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나요? 조금 처음에는 힘드시겠지만 처음 볼 때 자막 없이 보는 걸 저는 추천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이 언어라는 거는 문법,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적인 거, 그 약간 뉘앙스적인 거, 얼굴 표정 이런 것들로 사실 또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훈련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예 안 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자막 까실 거잖아요. 영어를 까셔도 되고 한국어 까셔도 되고 나는 복합적으로 좀 돌리고 싶다 하면 영한 자막을 깔아도 되는 거니까 또 어차피 마지막에 한 번 더 없이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또 나는 20-30분짜리 한 번에 쭉 보는 게 너무 힘들어 하면 조금씩 끊어가지고 3스텝을 돌리셔도 되고 저는 가십걸 아마 그때 보면 안 됐나? 네. 그 가십걸이 조금 그 당시 기억이 지금 좀 봐도 좀 빡세요. 야해요. 네. 또 자극적인 게 또 어린 나이에 그래서 더 몰입해서 봤다. 약간 그러지 근데 않았나. 저도 최근에 보거든요. 가십 거를 넷플릭스에서 있어가지고. 근데 잘 몰랐는데 어렸을 때는 지금 보니까 표현이 좋은 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 일상적인 쉬운 표현들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사실 가십거를 물론 자극적이고 재밌긴 했지만 가십거를 선택한 것도 많아요. 여러 종류 뭐 의학 드라마, 뭐 범죄 드라마 뭐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봤던 게 내가 의학 영어, 법률 영어, 범죄 영어를 일상생활에 언제 쓰겠어? 난 당장 일상생활에서 써야 되는데 여서 사실 가십거를 선택을 한 것도 있었어요. 향상되는 변화가 느껴지는 어떤 포인트나 시점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것도 사실 되돌아보니 나 이랬었구나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을 돌리지 않으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내가 이해해야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그 다음에 뭐지? 라고 이제 할 텐데 이제 한 시즌2까지 그렇게 3스텝으로 한 바퀴를 돌리니까 그 다음 에피소드가 바로바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짱이다. 어떻게 되지? 그 다음 전개 뭐지? 어떤 반전이?를 기대하고 궁금해한다는 건 이거를 이제 이해를 했다 물론 100% 다 이해한 건 아니겠지만, 아니지만 맞아. 그래도 내가 3스텝을
돌리지 않고 바로바로 그 다음 걸로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됐었고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시즌 2개를 그 많은 에피소드들을 하나당 이제 세 세 번씩 번씩? 돌린다는 거. 그리고 다시 말하면 시즌 하나를 3번 본 거네? 똑같아요. 사실 이게 유혹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처음엔 자막 없이 보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막을 깔았잖아요. 그럼 자막을 지우고 보는 게 좀 귀찮아요. 왜냐면 그치. 다 이해했잖아요. 예. 근데 이 유혹을 뿌리치시고 한 번을 꼭 더 봐주셔야 온전히 내게 되고 더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진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 리스닝이 근데 스피킹은 이렇게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은 리스닝은 그렇게 뭐 자막 없이 갔어요라고 하겠는데 인지를 하겠는데 네, 스피킹은 막 갑자기 어느 날 막 우와 나다! 막 언제 입이 이렇게 되셨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모르겠고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외동이어가지고 완전 아기 때부터 이렇게 인형들 앉혀놓고 이렇게 막 슈퍼마켓 놀이 안 하죠? 혼자서요? 아니 저번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피아노 의자에 이렇게 애기들 앉혀놓고 이렇게 막 사고 팔고 그런 걸 혼자 많이 심심하니까 형제 자매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혼잣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혼잣말을 평소에 이제 많이 하는 게 미드를 보다 보니까 네. 그 미드에 나오는 대사, 표현, 단어 그 주인공들의 표정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따라하는 거죠. 혼자서? 혼자 뭐 거울 보고 해도 되고 뭐 샤워하면서 해도 되고 뭐 혼잣말을 엄청 많이 네, 하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오늘 스피킹을 하겠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하는 그런 혼잣말이 이제 영어와 왔다 갔다 했었고 그 혼잣말들이 막 가다 보니 어쨌든 외국인을 만나든 또는 영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부담 없이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어느 순간에 제 영어 스피킹이 와 됐습니다가 없는 게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조금씩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막 이렇게 상승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이렇게 가잖아요 막 맞아요. 하다가 맞아. 이렇게 가는. 근데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쭉 하다 보니 되돌아보니 늘어 있었던 케이스구나. 맞아요. 그때 당연히 지금보다 못했죠. 훨씬 못했죠. 이게 계속 향상을 한 거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리스닝도 그렇고 스피킹도 그렇고 언어라는 건 저는 누적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켜켜이 보이지 않는 얇은 레이어들이 쌓이다가 돌아보니 돈이 쌓여있네. 그리고 그게 이제 나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네. 좀 우리 영어 학습하시는 분들도 진짜 이게 티가 안 나니까 이게 향상이 없으니까 진짜 힘든데 지니님 보시면서 이게 켜켜이 계속 쌓아가면 요 정도로 하시는 분도 계시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 켜켜이 쌓여가는 그 긴 그거 동안 뭐 늘지 않는 것 같아. 막 나는 와우 모먼트가 없어 이러면서 나랑 안 맞나 봐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제 주변도 많이들 그렇게 포기를 해요. 안 느니까 내가 보기에. 근데 그거를 조금만 더 이렇게 쌓아나가다 보면 되돌아봤을 때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는 와우 모먼트라고 생각해요. 고등학생 때? 그러면 외고일 때네? 맞아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영어 제일 늘고 제일 좋아할 때 아니었었는데 아니에요. 이게 외고라는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학파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저는 또 지방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까 외고 때문에 이제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맞아요. 얼마나 다 새로웠을까? 너무 새롭고 이제 유학파도 너무 많고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대치 강남 쪽 그 대치 키즈를 처음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대학 입시를 또 바라봐야 하는 단계였다 보니까 정말 이제 시험에 국한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엄청 치열하죠. 결과는 점수로 비교되죠. 점수 1, 2점 하나로 이렇게 나래비가 세워지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아예 안 살다 온 제가 드리는 노력보다 다른 유학파 친구들이 너무 쉽게 보이죠, 진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서 온 약간 박탈감, 현타, 위축? 근데 이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좌절감이 많이 돼요. 그 스트러글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친구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할 때 뭐 고등학교 학생 때 너무 좋았지 않는데 저는 절대 끔찍했던 그 공부의 늪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까 앞에서 막 외고 엄친딸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는 사실 되게 스트레스도 많고 힘든. 밖에서 볼 때는 와 하고 화려해 보이는 백조 같지만 안에서 막 엄청 하는 거죠. 막 울고.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은 막 이거 별로 안 보여. 이렇게 날라다니고 슥슥 하는 거죠. 나만 막 이제 맞아요. 근데 그게 비교, 압박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더 좀 이렇게 크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펙하는 게 결국엔 원하는 바를 계속 해냈어요. 맞아요. 그게 약간 남들과 비교해서 이기는 것도 좋지만 또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좋고 어찌 됐든 좀 슬럼프도 있었고 재밌지만은 않았지만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했던 거고 그래서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는 약간의 뿌듯함. 아, 좀 갓생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아, 고딩 갓생이야 이거 진짜 약간. 진짜 힘들었어요. 맞아. 대학교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자라는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도 맞아요. 너는 별명이 헤르미온느라고 헤르미온느 시계를 가지고 다닌다고. 맞아요. 어떤 이게 거죠? 예.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막 했던 것들이 남았는지 뭔가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또 대학교에 가니까 더 멋진 사람들이 그냥 한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씨 저기서 내가 또 지치지면 안 된다. 이 발걸음을 멈추면 나는 뒤로 밀려버릴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만큼 가지는 못해도 그 뒷공문이라도 따라가려면은 또 열심히 발길 뭐라 하죠? 이거 물장구? 학점 따야 되죠. 대외 활동, 공모전 같은. 근데 또 돈이 없잖아요. 과외, 학원 알바, 대외 활동을 한 아, 학기에 대학당 한 개만 해도 난리 저 나는데. 7개 한 번에 돌리고 뭐? 과외 진짜 많이 하고 과외도 이제 가야 되잖아. 목동 갔다가 막 강남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영어 학원 알바 친구들이랑 이제 놀고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영어를 또 놓지 않았네. 그렇죠. 근데 그 놓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이제 많은 것들을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이 해야 됐다 보니까 영어를 이렇게 앉아서 영어 공부해야지 보다는 그냥 이제 뭐 이동할 때 늘. 라디오를 듣는다거나 뭐 유튜브를 꽂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노출을 시켰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혼잣말 하면서.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아니 너는 그 많은 걸 어떻게 해? 혹시 헤르미온느야? 그 이렇게 시계 돌리면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또 한 번의 돌아가서. 삶을 살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이제 해리포터 예. 보신 분 알겠지만 그 약간 남들보다 2배, 3배 이제 살 시간을 쓰니까 와. 너는 어떻게 하냐. 너도 친구들 만나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해야지. 다시 돌아가도 이렇게 살 것 같긴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너무 과했다. 왜냐면 그렇게 정말 4학년까지 쭉 달리고 쭉? 거의 쭉? 그쵸. 쭉 달리고 왜냐면 휴학하고도 인턴을 했어요. 쭉 하고 이제 회사에 바로 취업을 하다 보니까 25인가 들어갔거든요. 유튜브 쳐다보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이 유튜브 하는 거 여러분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Now working on the sales report. Trying to maintain my English skills. Do you know how cold it is outside right now? 우리 막 바빠서 영어 공부 못한다고 하잖아요. 아, 내가 볼 때 핑계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것 같아. 얘를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켜켜이 레이어가 짬짬이 또 쌓이는 것도 중요하죠. 아 나 오늘 하나 배워간다. 이 레이어 켜켜이 쌓는 거. 맞아요. 저는 이런 방법이 있어서 갑자기 짜자잔 늘었습니다는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예. 있지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좀 특별하기 때문에 내 일상에서 그 특별함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레이어. 맞아요. 사실 지니님을 그냥 뭐 지나치다 영어 하는 걸 봤던지 했으면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짜잔이 아니고 이 친구도 되돌아보면 그 얇은 레이어를 켜켜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맞아요. 거고 그냥 마냥 열심히 사세요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확실히 또 열심히 사니까 또 이게 보답이 있네요 또. 일단 첫 번째로 뭐 여행 갔을 때 아 여행. 너무 편하죠. 예, 제가 얼마 전에 뉴욕을 갔다 왔었는데 팝하고 돌리고 막 네이버 해서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손짓 발짓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전혀 하지 않아도 영어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그것만도 엄청 메리트죠. 제가 되게 최근에 느꼈던 나 영어 하길 진짜 잘했다 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우크라이나에도 있어요.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단절이 되다 보니까 업무는 어쨌든 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소통이 안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실 한국 뉴스로만 보기에는 좀 한계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 팔로우업을 했냐면 CNN은 약간 인스타그램 피드, 뭐 페이스북 피드처럼 뉴스가 실시간으로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만 올라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주제만 7분 전 업데이트, 뭐 16분 전 되게 업데이트. 짧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리얼타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와.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르셨죠? 네,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거래처 담당자랑 연락이 안 되더라도 지금 이런 우크라이나에 문제가 있구나. 이러고 있구나 하니 저도 연락은 안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이제 뉴스에서 보니 이래요 라는 거를 팔로우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영어를 못했으면 CNN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몰랐을 거고 한국 뉴스에서는 당연히 그냥 느리죠. 느리죠. 뭐 그런 다 다루지도 않고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런 그런 내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맞아요. 굉장히 메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네.
제가 오늘 이렇게 지니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사실 저는 지니님을 이제 섭외를 할 때 뭐가 이렇게 탄탄대로야? 왜냐면 저는 이분 채널 보면서 이렇게 계속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이 엄친딸 막 이런 키워드를 굳이 잡아서 좀 네. 담아봐야겠다 했는데 막상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사실은 어떤 느낌이면 뭔가 타고난 스페셜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아 이분은 진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고군분투했고 특별한 비법, 특별한 탤런트라기보다는 알고 보면 진짜 좀 전공법으로 그냥 하나하나 간다 하나씩 간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되게 많은 분들, 양킹님, 여러 출연자분들, 그리고 저 아마 얘기하는 것들이 다 각자만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나는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안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다 각자 자기 성향에 맞는, 자기 취향에 맞는, 또 자기한테 정말 딱 맞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저런 와우 모먼트가 없지? 왜 나는 저 방법을 따라갔는데 안 되지? 하고 자꾸 의구심을 품는 것보다는 조금씩이지만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There's a saying,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Some people may not have wow moment. Some people may have wow moment. That's not important. What is important is to find your own way and keep doing it. So let's do slow and steady. 아 오늘 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안녕. 또 다음에 봬요. 아, 너무 부끄럽다. 다 하고 나니까.